지금 요 글의 중심 화제가 작가주의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래서 작가주의적 비평에 대해서 이게 중심 화제가 되고요.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작가주의라는 비평 이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혹시 프랑스 영화를 본 적 있어? 프랑스 영화에서는 약간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그게 바로 불어래요. 그래서 불어로 쓰여진 유명한 문학 작품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화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들이 개입을 해서 그 내용을 자체를 작가가 알아서 해석하는 거, 그게 바로 작가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세트. 혹시 프랑스 영화를 본 적 있어요? 지금의 영화 말고 약간 유명한 프랑스의 영화들 다 보면은 대사가 시적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현실적인 대사들을 많이 하는데, 한 10년, 20년 전에 프랑스 영화들을 보면요, 굉장히 대사가 시적이야. 그래서 배우들이 정말 긴 호흡으로 대사를 외우는데 엄청 힘들었대요. 워낙 시적인 대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바로 작가주의다. 그래서 작가주의 비평 이론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 작가주의는 이렇게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독창적인 스타일, 그리고 감독의 창의성, 개성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세계관, 주제의식, 또 그것을 표출하는 나름의 이야기 방식, 또 되풀이된 특정 상황, 배경 혹은 표현 기법과 같은 문체상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작가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자,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는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작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작자는 영화에 돈을 대는 사람이지, 제작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영화를 총 연출하는 연출가가 있겠죠. 근데 제작사가 연출가한테 영향력을 미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근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제작자가, 즉, 영화 감독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돈을 대주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야? 상업적인 거. 그지? 그러니까 상투적인 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업적인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어벤져스를 생각해봐. 어벤져스에서 지구를 구하는 애들은 누구야? 지구를 구하는 애들.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헐크가 착하냐? 그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 걔네들 어벤져스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었잖아. 그래서 어벤져스를 제한하자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하튼 어벤져스의 특징은 지구를 구하는 건 백인이야. 흑인이나 여자 안 구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흑인, 황인족은 절대 없잖아요. 영웅에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 어벤져스 시리즈 할 때 일부러 흑인을 집어넣었대요. 누구냐, 날개 피는 애. 이번에도 영화 나오던데, 캡틴 아메리카에서. 여하튼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전 세계를 구하는 어벤져스의 또 어떤 나라야? 미국이 됐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상업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이고, 그 헐리우드 영화의 제작사가 얼마만큼 관여를 하느냐, 이것이 감독한테는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감독의 역할을 제한한 헐리우드 영화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음 네 번째 단락은, 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가들이, 영화 감독들이 깨야 할 만큼의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히치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작품에 본인이 직접 출연해. 즉, 제작사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뭐로부터 독립이 되면 될까? 제작사. 제작비. 제작비를 영화 감독이 제작사로부터 뭐 많이 가져다 쓰지 않게 된다면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줄일 겸 또 작가의 어떤 심적 상태나 생각을 넣을 겸 히치콕 감독은 꼭 본인이 출연을 해. 그래서 그 히치콕 감독을 찾는 재미도 히치콕 감독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야. 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작가주의라고 하거든요. 작가주의적 비평에 의한 헐리우드 영화의 재발견. 그래서 감독 역할의 가능성에 대해서 네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그런 작가주의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 그게 바로 히치콕 감독. 그래서 헐리우드 감독의 대표적인 작가주의, 바로 히치콕에 대해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네들도 한 번쯤은 동영상이나 유튜브로 히치콕 감독 영화들 봤을 거야. 근데 굉장히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좀 뭔가 정형화된, 뭐 조연도 많이 나오고 주연 배우도 뭐 훌륭한 주연 배우가 나오고 이런 식의 스릴러가 아니고요. 굉장히 좀 영상미도 좀 투박하고 조연도 별로 없어. 그리고 제작비가 정말 저렴한 듯한. 하지만 감독이 그 영화 선상에서 주연을 맡는 건 아니야. 조연을 맡는데 그 감독의 영향력으로 그 계속해서 감독의 생각대로 영화를 꾸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깨알 같은 재미를 주는 영화. 그래서 주로 A급 영화보다는 히치콕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B급이야. 뭐 여러분들 B급 영화가 뭐 뭔지 대부분 아시지. 뭐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로 성공했던 영화를 다시 감독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유머로서 만드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패러디한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B급이거든요. 근데 히치콕 감독은 그런 패러디는 아닌데 스릴러지만 자신의 어떤 깨알 참여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영화 감독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영화를 작가주의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이 작가주의가 영화사적인 의의와 또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요즘에도 보면 그 유승범의 형, 누구지? 여튼 유승범의 형이 있거든요.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 요즘엔 본인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영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고 또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영화를 만들어가는 작가주의 영화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 작가주의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지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있다. 이게 바로 작가주의다. 그다음에 헐리우드 영화의 재발견에서 표준화, 분업화한 방식, 이런 것들이 제작되고 감독의 역할을 제안하는 헐리우드 상업영화, 이런 곳에서 작가들이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고, 제한적인 제작 여건이 감독의 도전의식과 창의성을 끌어낸 사례에 주목한다. 그래서 B급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 히치콕이고, 히치콕 감독에게 주목을 한다. 그래서 제작 시스템, 장르의 제약 속도, 또 반전과 그 맥거핀 기법을 활용해서 일관된 주제의식과 스타일을 관철한다. 맥거핀 기법이 아까 얘기해 줬던 거예요. 히치콕 감독이 자주 쓰는 건데, 어떤 사물을 계속해서 보여줘. 하지만 그 사물은 그 영화 속에서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기법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저 사물이 뭔가 단서인데 나중에 영화 속에서 끝나보면 전혀 관련성이 없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맥거핀 기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